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증시 족식계의 이우현입니다. 네, 저희 이 두 조합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휴가를 최근에 가신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반차를 내고 어디 가셨습니다. 네. 오늘 뭐 각도인이 없어서 기대를 좀 했거든요. 반차라 그래요. 반차를 파셨나요? 아침에 나갔거든. 그렇게 제가 어제부터 그냥 휴가 쓰시지 왜 반차 쓰시냐. 아침에 나와서 안 좋은 기운을 뿌리고 갔어 시장에. 아침에 또 일찍 나갔거든. 반차인데. 네, 오늘 코스피 0.8%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4%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도 원래 뭐 1% 넘게 빠졌었는데 마지막에 좀 외국인이 막판에 순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도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5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하는 걸로 보였는데 장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500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막판에 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1,396원 계속 그 근처에서 좀 놀다가 마지막에 1,38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당국이 개입을 또 한 번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변동성이 좀 마지막에 컸습니다. 환율 쪽에서는 좀 계속 1,400원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한번 개입을 했잖아요. 네, 어제도 뭐 장중 뭐 언급을 도시락 폭탄 뭐 이런 거 날리면서 좀 개입을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까 뉴스에 뭐 또 미국 저 대통령 만나잖아요, 바이든. 네. 또 이제 뭐 통화 스와프 얘기해가지고 또 어떻게 좀 안정감을 좀 주려고 하는 건지 통화 스와프 해도 근데 뭐 사실 지금 크게 좋아질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사실 1,200원부터 올라갈 때도 좀 경계심은 들었지만 그때 뭐 한국만의 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뭐 IMF 그 한국은행 총재도 언급을 했었듯이 달러 강세가 글로벌 기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유동성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했는데 과연 이 1,300원, 1,400원 가까이 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1,400원 근처부터는 정부에서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환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좀 부담스러운 점이 계속 있잖아요. 사실 뭐 문제는 없는데 현재까지 아무 문제는 없는데 옛날에 좀 IMF 때라든지 08년도라든지 그때 이제 봤던 게 있으니까 뭐 또 무섭잖아요. 뭐 소뚜껑 보고 놀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정부에서 공식 구두 개입과 함께 7억 달러 정도 달러 매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을 했고요. 이날 거래 대금에 비교해서는 한 8% 정도 규모라서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로 개입을 했습니다. 어젯밤엔 1,400원 넘었었는데 이 개입한 이후에는 빠르게 안정이 됐었습니다. 1,391원까지 한 40분 만에 다시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입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1,400원 터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한국 3년물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한 0.1bp 정도 조금 격차가 이렇게 크진 않은데 장중에 좀 가장 컸던 그 역전 규모가 한 2bp 정도였나요? 2.5bp? 그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장당의 금리 격차가 역전이 되는 거는 미국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까지 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보니까는 뭐 거의 2013년 고점을 벌써 벗긴 지가 그 이상 간 지가 좀 됐더라고요. 2년물도 그렇고 3년물도 그렇고 조금 더 뭐 상승할 여지가 있어서 네, 뭐 금리 부분은 조금 당분간은 계속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뭐 미국에서 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다 됐다라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건 뭐 아직 뭐 내년이나 돼야지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뭐 당분간은 금리는 뭐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이 올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50bp 올리면 그쵸. 지난번에 처음으로 50bp 올린 건데 이번에 2번 연속으로 50bp 올리면 좀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저 그때 이제 하는 총재가 뭐 우리는 뭐 정부에는 독립이 돼 있는데 뭐 저 페드에는 독립을 못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뒤에 또 한 발언 보면은 뭐 그렇다고 뭐 미국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겠다라는 또 얘기를 또 했으니까 뭐 이번에 가능성이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이 1%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0.75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0.25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여태까지 말한 걸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음 주까지는 다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니까 장세는
안 좋을 것 같다. 미리 들어갈 필요가 있나? 요즘에는 미리 들어가면 안 돼요. 저번 주에도 그렇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CPI도 그렇게 설레발 엄청 해놨는데 뭐 결국에는 뭐 조금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다음 주에도 사실 뭐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가면야 뭐 미리 좀 사서 뭐 매매를 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뭐 미리 선취매를 해가지고 뭐 이벤트 끝났다고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면은 문제는 이제 이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줄 수 있잖아요. 대출에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면 그럼 좀 유동성 축소 우려가 있는데 또 미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계속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2년도, 23년도 전망을 했던 게 2.6%, 2.1%인데 최근에 JP모건이 23년도 전망을 1.6%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보다 한 0.5%포인트나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JP모건 코멘트를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의 해외 공급층 요인은 정책 대응으로는 손쓸 수가 없다. 다만 수요 측면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는 성장률에서 일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뭐 팩폭을 했네요. 근데 뭐 경기 침체 그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지 그런 점을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도 네. 주가가 그것 때문에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내려가는 다 금리 때문이라서. 근데 또 간접적으로 이게 섹터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특히 뭐 섹터에는 경기 뭐 침체, 많이 주죠. 수요 침체 오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컨센이 빠르게 하향되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제가 매일 그 컨센 하향 리포트를 새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최근에 제가 이베스트가 제일 낮게 전망을 하고 있다. 네네. 다른 애들하고 전망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 키움이 오늘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하이닉스의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에 9.4조였거든요. 네네. 3조 원으로 내렸습니다. 뭐 3분의 1 토막 낸 거니까 한 달 만인가요? 그 직전 리포트가 그 정도 8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약 한 달 만에 이렇게 3분의 1 토막 냈습니다. 최근에 이베스트가 3.5조 원 전망했거든요. 3.5조 원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3조 원 전망을 오늘 봤습니다. 현재 지금 컨센서스가 9조 원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들도 이렇게 차례차례 따라오고 있으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요. 그렇게 되는 와중에서 주가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들 그 행태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시잖아요. 한 명이 이제 총대 메고 내리면 네. 줄줄이 내리는 거. 네. 그런 뭐 경향이 이베스트에서 좀 있죠. 이제 내렸으니까 저희가 내렸으니까 나도 내려도 나 혼자 틀리는 게 아닐 거야. 이런 심리가 또 이제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제로도 뭐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지금 뭐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이 뭐 좋아진다는 근거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니까요. 반도체는. 네. 그래서 한 명이 좀 크게 내리면 나머지들이 그걸 따라갈까봐 좀 걱정이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컨센이 쭈쭈쭈 하향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망치 하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막 최저 전망치보다 더 뚫고 내려가니까 좀 언제까지 이 하향 전망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게 되면 아마 컨센서스도 바뀌지 않을까. 내년 초쯤에 미국에서 금리 안 올리면 심리가 바뀌잖아요. 이제 금리 부분에서. 그러면 아마 컨센서스 뭐 업종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도 좀씩 바뀌지 않을까. 하여튼 지금 금리가 전체 시장의 그 시장을 움직이는 비중이 한 60, 70? 지금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업종 상승률을 보면은 섬유의복 섹터가 어제도 괜찮았거든요. 네. 오늘도 섬유의복 섹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한세실업, FNF가 4%대, 2%대 상승을 했고요. 항상 이렇게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통신주가 2위였는데요. SKT, LG유플러스가 2% 내외씩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최근에 좀 해왔죠. 남양유업이 6%,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오뚜기 이런 음식료 업체들 2, 3%대씩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라면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라면 가격도 인상했죠. 이번엔 오뚜기였습니다. 라면 가격 평균 11% 인상을 했는데요. 농심이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인상을 했죠. 11.3% 평균 인상을 했고 팔도가 그 다음으로 9.8% 인상했습니다. 처음에 농심이 인상할 때
이 타이밍이 이 국내 사업부 적전한 직후라서 이 농심만 올리고 다른 애들은 올릴 명분이 없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8도가 9.8% 올리면서 다른 애들도 올리겠다 싶었는데 역시 나 지금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올뚜기가 발표를 했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뭐 올려도 뭐 크게 아마 실적에 애드가 엄청나게 되진 않을 거예요. 내수가 좀 약해서. 뭐 근데 어차피 농심이 올리면 큰형이 올렸으니까 다 뭐 올리는 거죠. 뭐. 네. 다 농심 눈치만 본다. 삼양식품에 대한 아직 안 올린 업체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큰 건지 삼양식품이 오늘 3%대 라면 업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고 농심도 2% 올랐는데 농심은 뭐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올렸는데. 네. 그래서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인상을 어쨌든 결정을 했는데 1년 전에 올리고 또 올린 겁니다. 1년 전에도 한 12% 인상을 했는데 또 11% 올랐으니까 뭐 20%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마트 가격 기준으로 620원에서 716원 됐습니다. 진라면이 이렇게 됐고요. 15%대 진라면이 제일 많이 올렸네요. 역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그런지 크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라면 가격 인상을 하면은 사실 원자재만 둔화되면 마진이 올라가면서 해피한데 지금 원자재 가격도 둔화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뭐 팜유 가격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소매 가격이 떨어지려고 했다가 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저기 그 러시아 쪽에서 악유를 해서 네. 그런 흐름이 좀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글로벌리 지금 작황도 별로 이렇게 좋지가 또 않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리고 SM이 오늘 18%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공개 서한 편지를 2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9월 15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딱 9월 15일에 기한 맞춰서 답을 줬습니다. 네, 라이크 기획과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SM이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액의 최대 5%에서 한 6% 정도씩 프로듀싱 인세로 라이크 기획에다 지급을 해왔는데 이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대표의 개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고요. 이 고리가 만약에 이번에 진짜 끊어지게 된다면 연간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 효과를 SM이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 JYP YG엔터가 지금 올해 PER이 한 30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SM이 20배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따로 멀티플이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지배구조 이슈 때문인데 이게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가 되면 30배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벌써 50% 업사이드거든요. 멀티플만으로. 근데 이제 영업이익 300억 애드되는 효과도 고려하면 훨씬 더 상승폭은 커지겠죠.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걸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더 큰 폭의 주가는 상승이 한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뭐 이사회 결의야 뭐 되겠죠. 설마 거기서 뒤통수 치면 어떡하죠? 그건 좀 이수만 대표는 원하는데 네. 이사들이 뭐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이수만 대표의 기획이 꼭 필요하다 이러고 결정 안 해버리면 나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목표가 상향을 했던 곳은 3군데 그리고 목표가를 그냥 유지한 데는 2군데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라이크 기획하고 이 그런 부분들도 절연을 하고 그러면 다시 원래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 매각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다시 이제 좀 점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겠는데 뭐 만에 하나 안 좋아질 변수도 있으니까 틀어질 변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선취매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확인하고. 그러면 이미 올라 있잖아요. 확인하고 피곤해.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확인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취매 가지고 몇 번 당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300억 애드 효과가 있는데 요거를 추정치에 변화를 안 시킨 증권사도 꽤 많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미리 안 쓰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이제 포항제철소가 침수 피해를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회사 측에서는 이제 뭐 3개월 내에 다 정상화시킬 수 있다 하는데 외부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좀 많고 장기화될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에는 광양제철소에서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선박용 후판이 포스코 점유율이 한 40%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아서 이번에 좀 침수 피해 때문에 생산 차질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선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최근에 계속 어닝 쇼크 났던 게 후판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좀 생기긴 합니다.
현재 포스코의 후판 재고 물량도 1, 2개월 정도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평소대로 평소 비교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적어 보이지 않나요? 생산 차질이 뭐 한 1, 2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그러면 이것도 후판 가격이 그대로 또 반영을 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조선사에서도 어느 정도 재고는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스코 측 얘기하고 이제 정치권 그러니까 정부 측 얘기하고 다른 거는 네. 뉘앙스 봐서는 약간 그 정부에서 포스코의 그 대표이사 있잖아요. 네. 그분을 약간 좀 싫어하는 듯한 음. 뭘 속였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 봐서는 뭐 약간 이건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당연히 뭐 복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제가 봐서는 포스코에서 진짜 사활을 걸고 할 것 같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좀 나온 얘기들보다 빨리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네, 뭐 경영진 교체 의도가 뭐 정부 측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네. 이제 직원들 이야기가 좀 네. 블라인드에서 네네. 뭐 필터 없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큰일 났다. 뭐 공장 거의 뭐 다시 짓는거나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좀 전파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뭐 잘 좀 내용에 대해서 트래킹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오늘도 포스코 주가는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뭐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또 이렇게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뭐 네네. 하이스틸은 오늘 16%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른다고. 그렇죠. 동국제강, 뭐 한일철강 이런 데도 이제 뭐 반사 수혜를 볼 텐데 뭐 오늘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 조선주가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은 오늘 4%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동성화인텍, 뭐 이런 LNG 밴더들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4, 5%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뭐 태조 이방원이 좀 골고루 다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태조 이방원도 뭐 마냥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약간 그 전쟁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약간 흐리흐리해졌거든요. 지금 저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번 그 전황을 약간 좀 뒤집는 그런 좀 형세를 보여주고 나서 하르키우에서 네. 다시 되찾았죠. 네. 러시아가 좀 철수를 하고 있고. 뭔가 지금 푸틴이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게 좀 이제 나타나면서 모멘텀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 우리 방산 쪽도. 네. 네. 근데 푸틴의 의지는 아직 안 꺾인 것 같아요. 의지야. 계속 하겠다. 뭐 이런 네, 뭐 발언을 하고 푸틴은 있어서. 원래 KGB 출신이라 네.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분이. 네. 뭐 아시잖아요. KGB 아시나요? 곰 타고 다니고.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KGB를 알죠. 뭐 옛날 영화 안 보셨어요? 뭐 이런 그런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007 그런 영화 안 보셨겠지만. 저는 맥주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 KGB 맥주. 네. 아 역시 다르네. 다르네요. 역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페이 소식 관련해서 뭐 하루하루 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약관 개정이 돼가지고 애플페이 네. 관련된 내용이 아, 추가돼서 이제 뭐 기존 사실화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올랐었는데 또 하루 만에 뭐 글로벌 롤리 공통적인 개정이었다. 뭐 이런 네. 소식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들이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요거 뭐 터키,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는 뭐 애플페이가 시행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도 전 세계적으로 다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거라서 최근에 그 애플페이 그 내용 약관 변경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네네. 좀 오늘 반납을 했습니다. 뭐 한국정보통신, 이론 9%대 하락을 했고요. 나이스정보통신, 이니시스는 4, 5%대씩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소식도 뭐 애플페이가 그래서 안 나온다는 소식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계속 여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지금 주가가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이런 회사들이 과연 진짜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또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현대카드도 그렇고 그 같이 개발한다는 벤사들도 그렇고 막대한 비용을 좀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제 생각엔 뭐 애플페이가 정말 이제 확정적으로 딱 나온다 공표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현대카드는 뭐 이렇게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애플이랑 뭐 연계해서 이제 단독으로 애플을 유치해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벌 수도 없지만 이거 뭐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현대카드를 다시 뭐 발급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어떤 사업적으로 큰 돈을 벌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겠어요? 쓰는 돈에 비해서. 예. 근데 약간 현대카드가 약간 패셔너블한 그동안에 정책들 많이 냈었잖아요. 그쵸. 뭐 카드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런 어떤 경영 방침이 일환이 아닌가. 뭐 애플이랑 한다 그러면 좀 이슈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최근에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코스트코랑 뭐 한다 뭐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슈몰이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애플하고 뭐 한다고 하면 주가 측면에선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카드 발급 그런 게 건수는 아닌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애플 사용자들은 다 발급받지 않을까요? 현대카드? 저는 애플 안 써서 모르겠고 친바님도 애플 안 쓰잖아요. 네. 빨리 하나 사봐요. 이게 되면은 쓰는지 이제 보게 되는지 보게. 나는 애플 안 쓰니까 우리 아들 보면 뒤에 카드를 하나씩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카드를 이렇게 꼽아서 쓰더라고. 이게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 근데 저는 뭐 우리 삼성 쓰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다니니까. 네, 그렇죠. 뭐 앞으로 애플도 그렇게 되면 뭐 근데 편의성 좋아지겠죠. 이게 삼성페이처럼 편리하게 여기저기 다 애플페이가 되는 그렇죠. 때까지는 네. 시간이 좀 엄청 시간이 많이 뭐, 걸릴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코스트코에는 대부분 그런 20대 분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다녀보면 뭐 한 40대, 50대 뭐 좀 약간 그런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다 삼성 갤럭시 쓰시거든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근데 뭐 거기뿐만 기대가 아니라 좀 뭐 됩니다. 이마트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 이런 편의점, 시읍 네. 이런데 뭐 다 이런 대형 가맹점들은 다 할 테니까 젊은 사람들도 아마 일단은 발급 받고 보지 않을까. 일단은 애플페이가 되면 저기 나치파님이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해서 네. 한번 저 너무 애플페이도 비싸더라고요. 한번 써보고. 1,100불이더라고요. 아이 1,100불이면 휴대폰은 어떻게 100만 원 넘게 주고 사나요? 그거 저거 받아요. 그거 저 뭐야 약정 할인 받아. 내가 저 싼데 소개시켜줄게요. 저렴한 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는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더니 1925년 이래 그 S&P 지수가 중간 선거가 있던 해의 첫 그 세계 분기는 좀 안 좋았는데 중간 선거가 포함된 분기부터 그 이후에 이제 세계 분기는 주가가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확률이 상승했던 확률이 83%. 그럼 뭐 이제 언제부터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초잖아요, 중간 선거가. 네. 그때부터 이제 오른다는 거죠. 11월 초부터. 네, 그때부터 2분기까지 평균 6.3%. 많이는 안 오르는 건 평균이니까 우리 평균이니까 이게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중간 선거 다음 해까지 평균 뭐 1분기 평균 6.6, 그다음 그러니까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는 5.5. 조금 아까 6.3 얘기 드렸던 거는 뭐 평균 내서 그렇게 좀 수치가 나온 것 같고요. 여하튼 내년 1, 2분기까지 수익을 낼 확률이 87.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나온 거니까 80% 넘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 아닌가. 거의 뭐 10번 중에 9번은 상승했다는 얘기니까요. 평균 뭐 6%, 5%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 페리티 한번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까 유로하고 달러 페리티 무너지고 나서 그 지수가 이제 무너지면 지수가 한 5% 정도 평균 하락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1, 2개월 지난 이후에 보통 지수가 뭐 10%, 5%에서 상승했었다라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거랑 이렇게 딱 매치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번에 그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75bp 하고 그 다음에 50bp 하고 25bp로 내려가지 않을까.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수가 10월 지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CPI가 다음 달 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떨어져줘야. 근데 지금 기대감이 많이 없어요. CPI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또 그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조금 10월 달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죠. 오늘 네. 85불인데 어제 88불에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번 달 보니까 유가가 CPI에 별 영향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죠. 요즘 주거비가 너무 올라서. 쉘터 비용이 그게 좀 후행적인 거라 보니까 그걸 왜 미국 사람들이 몰랐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잖아. 미국 CPI 예측하는 사람들. 근데 왜 그걸 몰랐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도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대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어떤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네. 좀 24분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좀 그러네요. 뭐 좀
그래도 뭐 쪼쪼기님 말 네. 들어보면 뭐 11월부터는 오른다고 하니까 네, 다음 주까지는 안 좋을 수 기대를 한번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11월부터 그때 떨어지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여기 확률 나와 있어 지금. 저는 확률을 얘기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